그 4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다시 다시 재업로드 업로드 해버렸는데 이걸로 아파트도 국민 잠시 후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사가 벌어져서 자 내년에 할로윈 파티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아이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천공이 원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천공이 원하는 대로. 자 근데 이번에 10월부터 정말 과도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마약 사범들 잡겠다고 계속 이슈를 잡아왔고 마약과의 전쟁 선거했죠. 그 마약 사범을 잡는 전쟁터를 이태원 할로윈 파티로 정했어요. 거기로. 물론 이제 마약 사건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거기서 잡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이걸 추적해서 은밀하게 가서 잡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마약을 잡는 데 있어서 당연히 수사 방식이 다른 게 저 한 20만 명 몰려있는 데서 마약을 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물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또 뭐도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전담 인력들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비상사태인데 그 밑에 보자는 내용은 이 30만 명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번 기회에 마약 사범 잡겠다고 마약 잡는 얘기만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임고 하이패스 톨게이트입니다. 실제로 동행 취재 나갔다고 네, 하죠. 취재 나갔어요. 네네, 그건 실제입니다. 와서 이제 실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잠시 후 임고 하이패스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 잠시 후 임고 하이패스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 없애야 될 입구 파트가 영업소를 있지 않아.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마약 사범은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저 BTS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이 완전히 계엄령 상황이었다니까요. 계엄령 비슷하게 이 정복경찰과 안전요원이 막 몇천 명 깔려 있으면은 마약 사범들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은 그렇다 치고도 왜 늘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이 한 명도 투입 안 됐냐?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가지고 좀 함정을 파는 개념을 해서 거기서 사법경찰들이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왜 이번 할로윈만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본인들 실적 쌓는 거 보여주려고 국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조금. 근데 이제 저는 뭐 저 의혹 뭐 제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일날 배치된 경찰이 137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79명이 사복이고 58명이 정복을 입었고 그래서 작년보다 뭐 더 많이 배치됐다. 인원은 30% 늘었는데 경찰은 40% 늘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네. 수치까지 하면서. 근데 사복이 79명이고 정복이 58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용산구에서 회의를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용산경찰서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두 사람이 왔는데 형사계하고 여청계가 옵니다. 형사계는 마약 잡는 네. 쪽이고요. 여청계는 성추행, CCTV, 몰카 이런 거 있죠. 이거 잡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곤란한 놈들 잡겠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소위 경비과장이라든지 경비 업무하는 꼼짝 경비, 즉 이 군중들이 소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할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 회의에 다 배제됐습니다. 형사계하고 여청계만 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비하지 못한 건 분명하다. 그건 팩트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마약 수사 이쪽에 좀 집중을 하다가 예, 경비 업무는 요청했는데도 혼잡 경비할 사람들이 못 왔고 안 왔고. 근데 이 방향은 저는 누가 직접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슬퍼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번에 이재랑 한동훈 장관 입을 맞춘 듯 마약과의 전쟁을 지난 10월 달에 계속 반복을 했어요. 계속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공무원, 심지어는 국무회의 때도 마약과의 전쟁 얘기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경찰의 날 가서 경찰 기념식 하는데 경찰의 날에 가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대통령이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 경찰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마약에서 실적을 내야 된다라고 그럴 수도 손을 있겠네. 들어 가리키고 있구나. 아니 마약 사범 잡으라고요? 그럼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참고로 2주 전에 이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고 약 5k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민과가 해서 원래 하던
대구 포항 고속도로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통행 요금은 4,300원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약 5k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거기는 또 마약으로 도배 안 하고 오직 할로윈에만 그냥 마약을 잡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행 취재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9시에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마약 단속 취소 문자 통보를 받았다 그러고 중앙일보 보도상으로는 11시 33분 그러니까 참사 이후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마약 단속이 취소됐다라는 이제 공지가 올라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약 수사를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사고가 엉뚱한 방향으로 좀 발생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진짜로 이제 보도상으로는 정말 특이한 게 아까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경비 안전과 관련해서 경찰력이 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도 경비 안전 관련, 경비는 아니겠죠. 뭐 안전 인력이 0명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진짜. 거기 간 사람들은 전국이고 경찰들은 막상 많이 못 본 거죠. 경찰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전복을 입으면 마약하는 애들이 막 숨을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이 할로윈 축제를 매년 참가해 와서 인도인하고 호주인들이 약 2km 앞 부경천 IC에서 부경천 청송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경찰들이랑 어렵다. 사복 경찰은 뭐 일반인들 먼저 알게 없니까 그렇죠. 네. 적어도 경찰에서는 대통령과 정권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실적을 내고 싶었던 욕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공무원들의 기본적 습성상. 본인들의 실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이거 아니 너무 근데 기본적인 만약에 거기서 이제 참사가 안 났고 정말 약 1km 앞 부경천 청송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참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할로윈 축제에서 마약 거래하는 현장 넘치고 실명 딱 나오면은 한동훈 장관 영웅되는 거고 할로윈 축제 끝장나는 거예요. 즉 한동훈과 천국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진짜 않았더라도 얘기를 많았다. 진짜 거기 한 명만 있었어도 살았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 한 여성분이 통행 맞아요. 계획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 경찰 한 분만 계셨어도 그 양쪽에 한 명만 있었더라도 네,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사전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서울경찰청은 그런 일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4일 전에 네. 이태원 파출소에서 서울경찰청에 인력을 요청했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응답. 이게 이제 약 700m 앞 부경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사고를 예견하는 신고 접수가 수십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게 11시 1분인데 그리고 11시 20... 약 300m 앞 부경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는 경찰의 최고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 그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어.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그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찰이 제일 빨리 알았어야 될 수 당연히 있는데. 반대로 돼야지. 보고 체계가. 요금 1,400원이 약 300m 결제되었습니다. 앞 잔액이 영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3,800원입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게 그냥 형식적 가능성은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경찰청보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네. 왜냐하면 소방은 그때 가가지고 10시 좀 넘어가가지고 소방 쪽에서 신고받고 가서 네. 응급 상황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한 3, 40분 단위로 격상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방 쪽이 보고가 먼저 올라갔을 수 있고 네. 올라갔습니다. 네, 네. 소방 쪽에서 먼저 보고가 올라갔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건 대통령은 누구한테 지시했지?
약 300m 앞 유턴하세요. 소방 쪽으로만 지시했을까요? 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왜 이런 게 오늘 보도가 될까? 전 이거는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건 법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불가항력 상황이었다라고 네. 하는 면책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보도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건 맞는데 아니 없는 얘기를 있다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보고는 저는 그 시간에 갔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은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휘망 무선 통신이 따로 있습니다. 지휘망 예, 무선통신. 무선통신. 그다음에 경비망 무선통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잡 경비 등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책임져야 되는 부처. 그건 경찰 내부 통신이에요. 경찰 내부 통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용산서는 서 안에 무선망이 있고요. 서울청하고 용산서 사이에도 무선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거나 이게 아니라 무선 통신으로 전부 다 상황이 공유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거를 서울청장이나 또는 경찰청장이 그 시점에 보고를 처음 받았다? 저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선 통신망에서 이탈해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 직무유기고요. 이탈해 있지 않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보고는 그때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합니다. 그 명피스만. 저는 수사할 때 이 부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무선 통신망에 다 공유가 되는데 왜 출동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부경천 톨게이트입니다. 네. 네, 철수시켰어. 왜 철수시켜? 왜 퇴근시켰냐? 이해가 안 가. 10분만 걸어가라. 미안. 약 700m 앞 부경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두 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 현장 119 무슨 상황실 이태원 파출소 사람들한테 이 결정 이 무슨 참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 그건 정말 못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일선 경찰들 파출소. 약 300m 앞 부경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두 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용산 경찰서장 잘났죠. 그다음에 또 용산 경찰서 밑에 이천 파출소까지 이제 다 싸그리 생략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당시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이걸 용산서장은 전남 화평 출신이고 약 300m 앞 포항, 서포항,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걸 엿먹이려고. 네, 요즘 일부 사고 쳤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제부터 보수 쪽에는 그냥 쫙 퍼져서 아니 그때 삼각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그 용산 서장은 거기 경호하고 바로 참사나자 바로 현장으로 다시 본인은 출동했어요. 바로 갔지. 물론 네. 기동대를 끌고 갔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렇지. 어쨌든 본인은 갔어. 네. 그리고 경비를 계속 요청했잖아요. 이 사람은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 용산서장을 죽이려 그러니까 용산서에서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막 정보를 풀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서장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넘어온 다음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충성을 한 거야. 용산서 전체를 지킬 용산 전체를 지키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전남 출신이란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문재인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이제 이것이 문재인 세력의 음모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 퍼졌어요. 진짜예요? 이게 엄청 퍼지면서 오늘 저 보수 지점에서는 윤석열 지키기 의병단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지금 일부러 사고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맥이냐 이걸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지. 자괴감이 드는데 그럼 그게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 지금 실제 거라는 그렇게 거죠? 가잖아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떠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용산서장 하나 죽이고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해야 서울시경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찍은 게 경찰 쪽에서는 용산서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정부 여당 쪽에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용산서장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용산서장에게 타겟이 지금 포화가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경찰청장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럴까? 서울청장이 잘리고 윤희근이 살아있으면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단계를 또 올라가서 그렇죠. 경찰청장도 살아남아 있는데 왜 그 위에 있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서울청장에서 딱 끊으면 용산서장이나 서울청장에서 끊으면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사과만 하면 되지 안 물러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를 챘는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용산서에서 서울청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도요. 이것도 숙이려고 그랬는데 112가 용산서가 아니거든. 서울청이거든요. 처음에는 글로 가다가 방법이 없구나. 112가 서울청 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청에서 자르자 이렇게 가는 거죠. 112는 전화를 하면 서울에서 전화하면 서울청 상황실, 112 상황실로 다 접수가 됐다가 그런 다음에 112 위치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가장 가까운 파출소한테 지령을 내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청으로 112는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112 녹취록은 다 서울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장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서울청장까지만 자르는 게 지금 목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보통 이 정도 일 벌어지면은 총리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성수대교 사건 터졌을 때 총리 당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면직시켰고요. 그때는 관선이었거든요. 민선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책성 경질 서울시장은 그다음에 총리는 책임지고 당일 사임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또 있습니까? 것이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정부인데 왜 근조 리본을 못 달게 할까?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조 리본을 못 달게 한다고요? 네, 근조라고 글씨 써 있는 왜요? 리본을 못 달. 그럼 아무도 몰라 그거를. 아 지령이 내려왔습니까? 아 이거 지침이 있죠. 네, 예.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 내렸어요. 뭐 그런 것까지 지령으로 막 명령합니까? 왜? 아니 그래서 있어요.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유가 뭡니까? 이 변희재한테 또 기대야 돼요. 이것도 이 천공 아니겠죠. 뭘 천국이야. 천공이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깎이면 다 맞아 들어가요. 천공이 빠지면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뭔데? 뭔데요? 오늘 천공 발언 이제 또 하나 터졌잖아요. 이게 거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아이씨. 네, 애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 더 뻗어나갈 수 있다. 뭔 그래서 소리예요? 설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빨리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 인사 보내고 편지를 써라. 네, 영부인 이화로 밀고 나가자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없애고 싶어 했던 할로윈 축제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축하해야 되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이 제도약 때는 축하해야 되는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근조를 달면 안 되지. 축하해야 될 일을 왜 근조하느냐. 이거 맞아 들어. 어디는 그래요. 전 세계에서 애도의 뜻을 보내고 있으니 거기에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따로 각각 보내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나 진짜 그 그게- 사람이야말로 그게 아이들의 보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람이라는 보람이라는 단어 썼어요. 썼어요. 네. 보람이란 단어 확실해요? 네, 네, 네.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매일 하는 희생이- 일 아니에요? 매일 매일 이상한 코스프레 하고 큰- 이상한 사람이야. 아 이분이 원래 자기가 이제 귀신에게 찹쌀떡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 찹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귀신하고 할로윈 귀신하고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할로윈은 무조건 없애겠다 해가지고 없애고 이제 이걸로 큰 질량의 희생이라는 또 표현을 써요. 적당한 희생은 안 되고 대한민국이 제2의 세계화로 도약하려면 큰 질량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게 됐다는 거야. 이 정도면 범죄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제일 먼저 체포해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범죄지. 이제 자기가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 이번 기회부터. 누가 천공? 네, 나서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진짜? 네, 자기가 컨트롤하겠다 했죠. 몰랐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이 보도가 많이 됐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거는 이 청년은.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잔인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저 특히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 여왕 조문을 네. 왜 안 했는지를 안 밝히면 정말 큰 사건 벌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천공이 귀신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안 밝혔잖아요. 결국에 보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구성되면요 제 1순위로 체포 수사를 게 천공, 2순위가 한동훈이. 천공까지는 정말 믿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람이란 진짜- 단어를 쓴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나 너무 그거는 그 사람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2차 가해
다 강력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경찰에서. 네. 청동부터 이렇게 지금 희생자들을 무슨 보람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데. 큰 질량의 희생. 이 단어가 이거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네. 진짜. 그 참고로 그 천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네, 지난 대선 때 유승민 네, 권했어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좋은 분이신데 왜 그러냐? 당신도 배워라. 그래요. 토론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막 뭐라 했죠. 직접 연기했고 좀 최근에 어느 보도에서는 검찰총장 시절 때도 천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씩 통화를 했던 사이다.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실. 아 마지막에 좀 이거는 좀 우울해지네 오히려. 불필요하다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국정조사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는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거는 형사적인 수사의 영역을 훨씬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냐. 근데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의사결정, 형사 책임은 진짜 평균 시속 10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부터 앞으로를 시작해서 말단에서부터 또 위에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가 돼야지 하나의 완결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극장 애도 행정 애도를 하고 몇 사람 수사해서 형사 책임 묻고 빨리 덮고 싶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생을 달리했는데 더군다나 가장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25, 26, 27 사망자들 나이를 보면 이쪽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세월호 때 친구들을 자기 눈앞에서 잃었던 친구들이 지금 25, 26, 27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말을 엄청 잘 듣거든요. 거기에 진짜 경찰 한 분만 계셨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게 너무 그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이 나라는 분노를 넘어서 공포감이 들어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는 나라인가. 불과 2달 전에 장마로 많은 분들이 더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국가 리더의 무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큰 참사가 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사로 땜빵하지 말고 땜빵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좀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조사해요. 이재님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세월호부터 광우병 때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몰락했다라는 이상한 지금 이 편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으쌰으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사과를 안 하는 태세였는데 어제 또 천공이 3마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네, 저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냐 안 하냐를 좀 보고 있는데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천공이 다 뒤에 움직이고 뭐 본인이 이제 튀어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안진거 소장은 우리가 집회 나갔을 때 이 정권을 샤머니즘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이 샤머니즘 정권은 극우 국자보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사회라고. 그 영정 사진 위패 문독해 한 것도 그것도 저는 뭐 같은 이상한 일환이에요. 뭔가 이상한 뭐 별게 있다고. 나 진짜 잘 기억해 보세요. 영국 여왕 조문이 추대도 가져가고 연결시켜보라. 너무 아기가 맞으니까 이상하고 좀 진짜 불쾌하네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설명이 지금 네, 많이 네, 있긴 네, 합니다. 네. 저는 거기서 멈출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뤄봤는데 좀 씁쓸하네요. 네. 지금도 아마 병원에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이렇게 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면은 29번의 신고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29번 정도가 아니라 한 300번 정도 자잘한 친구들이 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을 좀 감안해 보면은 지금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대통령이 지금 자기 모자람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모자람이 드러났으면 주변에 좀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는 다 딸랑이들만 있는 거고 지금 아마 그 딸랑이들이 막 이 속삭임 때문에 아 나는 좀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이 밑에 놈들이 특히 경찰에 써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래서 이 피해가 오는 것이다 자기도 피해자가 된 거야. 근데 아까 소장님이 좀 주눅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텐데 왜 도움을 안 청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럴 때 이제 반응하는 방식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조언도 구하고 자기 잘못도 좀 시정하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럴 때 굉장히 방어적 심리가 있기 때문에 흥분을 하고요. 이제 거칠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권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진압하고 싶은 충동이 강할 거예요. 이거를 대화나 설득, 정치적 방법보다는 힘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과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마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합리적인 방법이 천공인가? 천공은 뭐 이제 스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멘토시니까. 멘토시고 뭐 이제 정신적 지주이고 뭐. 생각해보면 윤석열의 도구가 천공이 아니라 천공의 도구가 윤석열인 거 봐야지. 근데 이렇게 연산군 히트러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윤석열인데 또 종교적 심성이 있다. 이 부분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종교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좀 미신인데요. 미신과 종교는 뭐가 다르지 그게? 종교는 그래도 좀 합리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미신은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면 종교는 근데 미신은 대단히 이제 비합리적이죠. 예를 들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인 거 옛날에 보니까 사람 눕혀놓고 만져다가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뺐대. 이렇게 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용하잖아요. 이제 유명했죠. 그 이제 미신이 건데 그게 그런데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쪽에 가까운 거지 윤석열 종교적 성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입증이 되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윤석열은 지금 만약에 천공의 말을 들으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이게 좀 지금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국가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무속인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 말로가 좋은 정권 역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1917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제 천공에 대한 태도가 숭배, 의지와 이게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토론회 자리에서 유승민이 이제 뭐라고 좀 지칭을 잘못했나 봐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700m 앞 평균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선생이라고 안 하고 끝나고 또 유승민한테 봐라 이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대단한 밀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려하고 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천공이를 공격하는 거 이런 화가 나게 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쭉 보면 합리적 기준이나 상식적 기준은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천공이 딱 들어오면 다 해석이 돼요. 그죠. 네, 그게 너무 많죠. 맞는 기처럼 다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의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저는 그 어떤 미신을 따르고 또 그 미신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때 연관이 있습니다. 오. 이제 그 아버지의 폭력이 예. 무력감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아 무력감을. 예, 이제 자기 힘이 없잖아요. 맞아야 예. 되잖아요. 그냥.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무력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예. 누군가를 의존할 대상을 찾을 거다. 근데 사람을 많이 못 믿으니까 그게 많을 수가 없고 극소수의 측근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제가 그 예언하고 네. 분석을 했었죠. 그게 이제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려면은 네, 그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 윤석열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굉장히 리더형 인간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구술을 했잖아요. 사실 구술까지 가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몰랐을까? 나는 본인이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거든. 근데 구술까지 버틴 이유는 내가 그때 아버지 눈치 보느라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가 대학교 때도 고무술을 때렸다며.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구술까지 버티다가 이제 됐고 사법고시 됐고 이제 검사가 됐어. 된 이후에는 사실 능력 인정 못 받아가지고 한지로 돌다가 박영수 만나가지고 이제 박영수 따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좀 풀렸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또 자기가 이제 최고 정점이 올라왔으니까 누군가를 믿고 따라야 되잖아. 그 대상이 천공이나 김건희가 되지 않았을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의존하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의존도가 굉장히 센 사람이 리더형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성격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지저에는 뭐가 있냐면 무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센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약한 사람이에요. 아까 건방지가 짓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윤석열이 타도하는 게 제 사실은 당면한 목표인데 국민들이 힘을 보여주면 윤석열이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강한 힘이라고 느껴지는데. 국민의 힘이 아주 예.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지간해서는 그거 느끼기 힘들 겁니다. 천공이 계시나. 천공이 더 세다고 생각했죠. 예. 그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그 야당이 천국보다 더 세다고 느끼면 야당한테 이렇게 그게 명확해지면 그건 태도 바꾸는 건 하루아침이죠. 그렇죠. 예. 이 야당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야 지금. 뭐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야당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야당이 천공을 제압하면은 그러면 또 야당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공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장님한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천공 영상 혹시 많이 보셨어요? 몇 개만 봤죠. 천공의 초반 영상을 보면 뭐 국가의 대표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남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최근 영상은 우리가 목소리가 되게 커지면서 우리가 나서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힘들어갔죠. 자기 제자가 됐으니까. 자기 추종자가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발언도 많이 하더라고요. 성금을 모아야 된다. 국민성. 지지를 하고 뭐 근데 이번 사고가 뭐 기회를 만들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라는도 거의 지시에 가까운 얘기들 하죠. 기고만장 해져가는 것 같아요. 붕 떠가고 있는데 분명 사고 터집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천공 같은 사람한테 얽매이냐면 이제 어릴 때 그 많이 맞아서 것도 있지만 죄의식이 큰 영향을 미쳐요. 죄의식? 예.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산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냐면 보복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두려움은 그런 사람들이 보복을 안 하더라도 결국 하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천벌에 대한 공포가 있죠. 이제 그런 기독교를 믿게 되면 아니라는 이런 걸 두려워할 거고, 뭐 불교를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뭐 이런 걸 무서워하겠지만, 근데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무서워합니다. 번개 치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절망하는 사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에 계속 시달려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주술에 빠지는 거고 도움을 찾죠. 하늘 뜻을 아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영민 목사님, 예경 목사님 찾아왔. 약 2km 앞 포항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입니다. 왼쪽 5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여태까지 한 짓 다 이제 제로를 할 수 있다. 헌금 잘 내고 교회 잘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퇴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양심이 어리죠. 저는 퇴진하고 처벌받아라. 그러면 처벌받으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 법적인 이런 처벌을 받게 되면 국민들 안에서 동정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일반 뭐 그렇구나. 퇴진하고 약 1km 앞 포항 톨게이트입니다.